뉴탐사 취재 플러스는 국힘에서 볼 때는 정말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그 검증이라는 것을 그 제대로 사실은 좀 거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국힘당의 그 이제 간판이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그냥 그 물밑으로만 있었던 그 한동훈 리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수면 위로 이제 끌어올려져서 본격적인 아마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네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리스크가 바로 청담동 술자리입니다. 근데 그 뭐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청담동 술자리는 이미 경찰에서 허위라고 다 발표했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게 왜 리스크냐. 이렇게 한동훈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를 이제 가짜뉴스라고 강력하게 낙인을 찍어 왔죠. 입장을 표명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본인이 스스로 이 가짜뉴스라고 걸 입증할 증거를 내놓은 증거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죠.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작년에 국감 때 한 장관이 말했던 거 뭐 저희가 이제 몇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한 장관이 당시에 해명하는 걸 다시 들어보시면 지금 와서 보면 이제 네, 좀 이상합니다. 표정들 네. 같은 걸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왜 한동훈이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 직을 걸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그 발언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 청담동 그 7월 19일 그 밤에 자기가 거기에 안 갔다라고 얘기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할까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좀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10월 24일 국정감사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김앤장 애들이 김앤장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 청담동 어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무슨 대한민국 테이프 뺐지. 테이프 뺐지. 그거 다 가지고 아니 경호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병원도 다 있었지. 아니 한동훈은 먼저 왔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막 일어나서 막 하더니 아유 뭐 노래 하나 하시려고 하더니 아니 뭐 우리 첼리스트가 연주부터 한 곡 하고 뭐 첼리스트 돼요 뭐 이러면서 막 그래서 뭐 그러면은 뭐 그래도 우리 장관님 오셨으니까 클래식으로 조용한 거 그래서 뭐 그러면 제가 핸들곡으로 하고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좋대 그냥 노래 부르더라. 한정훈이? 노래를 불러? 노래 나중에 윤석이 그게 떨어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저 옆에 들어오십니다가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가 한시야. 오늘 우리가 간 데가 청담동 갤러리아 이쪽 골목이야. 거기서 차 들어오기 되게 불편한 데야. 그러고 왔더라고. 아니 3시간을 놀러 갔어. 아니 동백아가씨 그거 하는데 자기도 연주해달래. 윤석이 그러게? 자기 연주할 때 동백아가씨 자기가 부르겠대. 불러? 연주해달래. 해줬어. 소리로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자기들가 아는 노래 그런 거를 해줘야 엄청 감동받는단 말이야. 걔 동백아가씨야? 나는 동백아가씨는 윤석열이 있고. 한동.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자,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저한테 이재정 의원 관련한 것도 거짓말 하신 다음에 다 들통났는데 사과도 안 하셨죠. 그리고 그 전에는 조국 사건 관련해서 조국 수사팀 누가 위원님한테 사과를 했다 거짓말 했었다가도 사과 안 하셨죠.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러시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은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의원 뭐 거시죠? 저런 정도 가지고 지금 스토킹 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첫째,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기 가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제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꼭 가야 되는 자리도 안 나가고 회식 자리도 안 갑니다.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주로 강한 사람들과만 좀 척을 지면서 왔기 때문에 어떤 종류에도 척을 지지 않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일부러 회식 자리도 안 가거든요.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세창 총재라는 사람하고 스쳐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 자리에 제가 갔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김학겸 의원님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제가 들으십시오. 있었다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저를 모함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자, 저는 있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 저한테 또 스토킹하지 붙어서 이거 물어보던데 지금 그 얘기 같이 하신 거잖아요.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아니, 저보고 거시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저 자리 내지는 어떤 술자리 같은 데에서 전혀 그 시간 내지는 그 반경 몇 킬로 안에라도 있었으면 저는 다 걸겠습니까? 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안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흥분을 해요. 흥분을 하고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사실은 김의겸 의원이 저 질의를 하기 전에 한동훈 장관 7월 19일 날 밤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세창 총재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술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먼저 딱 물어봐요. 처음에.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저 답변에서 스스로 얘기하지만 저 원래 술 안 좋아하시는 거 알잖아요. 저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회식 자리 이런 데 안 갔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네. 그러면 7월 19일 대통령과 함께 어떤 이 술자리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한동훈 장관 인생에 있어서 거의 한 번도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 그 뒤에 굳이 녹취를 들어보기도 전에 무슨 말씀이시냐,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라고 거기서 바로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얘기해 보세요. 계속 얘기해 보시라.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김의겸 의원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 증거를 이제 녹취로 제시하니까 뭐 CCTV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저 정도면 우리 검찰과 가능하다. 경찰 인력을 풀으면 충분히 전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이 네. 뭐 생겼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갑자기 3시 넘어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시간을 자꾸 얘기하죠. 시간을 얘기했는데 3시 넘어서 여기는 분명히 이제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또 3시 넘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그 하고. 부분도 있고 이제 갤러리아에서 반경 1km라는 말을 네. 강조를 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법무장관으로서 저거는 대단히 그 율사로서도 좀 적절치 않은 얘기가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증거를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봐요. 네. 그렇죠. 김의겸 의원은 저런 정도의 녹취면 당연히 저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하는 그 의심을 가지고 법무장관한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증거는 다 제시한 거예요. 저 정도 증거가 있는데 그 법무장관한테 그 술자리에 있고 갔었냐고 물어보지 못합니까? 물어볼 수 저때 있잖아요. 이제 이세창 저 녹취도
들었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 술자리에 그 한동훈 장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증거를 김우겸 의원한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내가 저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 두고두고도 참 저 대목에서 아쉽단 말이에요. 김우겸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증거를 내놓으라고 할 때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한동훈 장관이 제시를 하라고 충분히 받아칠 수 있었는데 저기서 좀 야, 너무 좀 그러니까 예, 한동훈 장관의 직을 걸겠다는 얘기에 예, 조금 그 저런 김우겸- 모습이 대야 투쟁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로 네. 좀 국힘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야 투쟁력, 김우겸 대야 의원 전투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녹취록을 제시를 했다면 그거는 이런 부분에서 나의 상태가 이랬으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렇죠.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러면 전날 어디에 있었는지 자료를 제시하세요. 예. 이렇게 하고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처럼 저렇게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않으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놓아라.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거꾸로 1년 동안 예, 저렇게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죠. 사실은. 사실 뭐 갑자기 지금 떠올랐는데 천공도 그랬잖아요. 그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천공은 제자들에게 봤어라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봤냐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뭡니까 적반하장의 그런 태도를 보이는 점은 두 사람이 좀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공할 때 나오는 그런 행동이죠. 그렇죠. 아주 코너에 공할 몰렸을 때 때. 한 얘기죠. 네. 그리고 저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지금의 국힘당 비대위원장 자리를 의식을 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걸 걸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법무부 장관 자리뿐만 아니고 앞으로 자신이 맡게 될 모든 공직들을 다 걸겠다고 했거든요. 네, 앞으로 맡게 될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든 자리, 모든 공직, 한동훈이 또 지난 또 검사로서 쌓아왔던 그 모든 이 성과들, 성취들을 이 전부 다 이 청담동 술자리에 주니어부에 따라서 다 걸게 생겼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의 최대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모든 걸 다 날리고 네. 그리고 본인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국힘당까지 이제 한꺼번에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걸었네요. 싸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네. 우리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키운 게 아니고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을 키운 거예요. 것 한동훈 같아요.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를 키운 거예요. 네, 그냥. 그러네요. 자, 작년 12월 2일 날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제가 아까 이제 청담동 술자리 사이즈를 키웠다 했잖아요. 술자리를 이 판돈 10억짜리로 키웠습니다. 네, 10억짜리 판돈에 뭐 판돈을 비유하기 좀 그렇긴 한데 10억을 내놔라고 지금 손배 사이즈를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지금. 저 이제 손배 청구도 예를 들면 저게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자리를 걸겠다라고 그 호언 장담하고 난 바로 직후에 10억 손배 청구를 걸었다고 얘기한다면 그 나름은 저는 뭐 저 진정성이 있어 좀 보이죠. 있어 보이는데 저게 한 달 보름 정도 지나서 10억 손배소를 걸었고요. 그렇죠. 첼리스트가 말을 바꾸고 나서 그게 중요합니다. 첼리스트가 뭐 말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뭐 알 수가 없죠. 바꾼 다만 거 경찰에 하고 가서 보도가 되고 나서 뭐 남자친구를 속여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난 이후에 조선일보 보도가 난 이후에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기가 저 자리에 술자리에 없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 볼 수 있었는데 결국은 첼리스트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직후에 10억 손배소를 걸은 거죠. 네. 근데 10억이라는 금액이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금액을 걸고 소송을 걸었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실제 이 내용을 밝히다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들 당신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언급하면 너도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당할 수 있어. 작은 언론사들은 이 10억 물어주느라고 회사 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흔히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법원에 재판이 진행 과정에서 뭐 이기고 질고가 상관없이 이렇게 10억 손배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은 물론이고 다른 언론들이 더 이상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할 수 없도록 네. 그냥 완전히 제갈 물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12월 이제 소를 제기한 지 1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번 주 수요일 날 한동훈 10억 손배 소송의 첫 기일이 드디어 열립니다. 접수가 12월 2일인데 첫 기일이 2022년 12월 2일 날 이제 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무려 1년도 더 지나서 첫 기일이 잡힌 겁니다. 왜 그렇게 늦게 하게 됐는지. 네. 그거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질 않으니까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를 아마 법원에서는 기다렸던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고요. 저희도 사실은 경찰에서 이 검찰로 보낸 이 송치 기록이 네. 법원에 좀 제출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과연 이제 그 법원이 경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을 하고 경찰의 사실조회 요청, 문서 송부 축탁 신청 같은 걸 통해서 경찰 수사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지. 네. 저는 이 경찰 수사 기록만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경찰 수사에 저는 허점이 무수히 드러나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 한동훈 장관의 10억 손배소 소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립니다. 네. 자, 원고 한동훈 돼 있죠. 네. 원고 한동훈입니다. 법무법인 율우라는 곳에 맡겼는데요. 피고는 몇 명입니까 지금? 6명이네요. 6명. 7명입니다. 제보자까지 해서. 네. 총 7명입니다. 네. 그리고 네. 보면 공동하여 원고에게 10억 및 각이에 대하여 연 5% 그다음 12% 비율로 계산한 돈 지급하라. 10억이면요 1인당 한 1억 6천 정도 됩니다. 한번 나누기를 한번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소송 비용 피고들이 부담하고 일항은 가시평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법무부 장관이 한 언론사와 국회의원 한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장의 첫 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0억 원짜리 그 손배 소송, 저희 뉴탐사의 보도가 허위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제기했던 소송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근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0억짜리 소송의 허위 사실의 판단 근거는 굉장히 단단해야죠. 누가 보더라도. 네. 그게 너무 허술해요. 볼까요 그러면? 원고의 술자리 참석 관련 발언의 허위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고는 한동훈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 전혀 술을 마시지 않고 술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검사로 인간한 이후 변호사들이 술자리에 참석한 적 없었으므로 피고들이 방송을 통해 내보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고작 제시한 첫 번째 증거가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무런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주변에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지만 술자리는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술이 약해서 술 대신 콜라나 사이다를 앞에 잔에 놓고 술자리가 꼭 술을 마시기 위한 자리가 아니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교를 하는 자리인데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의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가는데 안 따라간다. 저 말 자체가 벌써 이 사진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 사진 한 장이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자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한동훈 장관의 주장이 주장을 스스로 무색해하는 이제 장면이죠. 네. 네. 지금 보면 얼굴 다 벌게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술을 안 먹었다고 칩시다. 술자리 맞잖아요, 여기. 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부산 일광횟집. 네, 부산의 일광해치. 네. 네. 거기 왜 갔습니까, 그러면? 왜 이제 그 대통령 주재하에 이제 그 만찬들이죠. 이제 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이제 기원하기 위한 만찬이었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버젓이 참석했잖아요. 네. 다들 그 술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 정도로 술을 먹는 자리에 본인이 직접 참석해놓고 이렇게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 꼭 술을 이날 뭐 본인이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예, 본인 술을 못 한다고 하니까 술을 못해도 이렇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리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장에서 전체적인 이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는 첫 번째 근거가 자기가 술을 안 먹고 술을 안 마시고 술자리에 안 간다는 건데 네. 바로 술자리 참석하는 사진이 나와버렸잖아요. 이렇게. 네.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그리고 저 건가요? 표정도 보면은요, 저 억지로 참석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상당히 즐거워 보여요. 사람들하고 뭐 이야기를 하네요, 저렇게. 네. 네. 환하게 웃는 모습 같네요. 네. 뭐,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허위성 근거는 첼리스트의 진술이 번복되었다. 말을 바꿨다 이거잖아요. 네.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저 TV조선 보도를 인용을 했어요. 네. TV조선 보도예요. 네. 객관적인 사실도 아니고 TV조선 보도는 뭐 증거입니까? 그 보도 그 자체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TV조선은 이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엄청난 오보를 낸 매체입니다. 그렇죠. 이세창의 그 휴대폰 위치 기록을 네. 이세창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렇죠.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보도했어요. 그래서 이세창은 저 7월 19일 날 청담동에 없었다. 위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냥 바로 오보로 드러났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저 TV조선이야말로 지금 가짜 뉴스를 보도한 거예요. 그죠? 그 가짜 뉴스를 보도했던 TV조선에서 첼리스트가 그 경찰에서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라고 하는 이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전제로 해서 이 저희 청담동 술자리는 전부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이렇게 그 가짜 뉴스를 주장하는 쪽에서 다른 증거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언론 보도도 사실은 뭐 좀 군색하긴 하지만 증거로 제시할 수는 있는데 무엇보다도 한동훈 장관은 스스로 자기가 그날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걸 입증할 수 있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그렇죠? 많죠. 네. 이 당시만 해도 차량 블랙박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차량 그렇죠. 운행 일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그 수행 비서관 뭐그 초과 수당 뭐 지급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자기 집도 전부 그 카드로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카드로 찍고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카드 찍은 시각들이 다 있어요. 예. 그 저희가 다 확인했거든요. 그 기록 그대로 다 있답니다. 몇 년치가 있대요, 그거는. 이게 우리가 청담동 술자리 보도를 바로 첫 번째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 서면으로 이미 이제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허위성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날짜와 시간, 장소를 특정을 했습니다. 장소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청담동 일대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갤러리아 백화점 뒤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시간과 날짜를 특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시간과 날짜에서 어디에 있었는지 가지고 반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제일 큰 문제예요. 부산 이성근 부시장하고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부산 이성근 부시장은 자기가 그날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를 입증을 했잖아요. 외국에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게 제일 깔끔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하든지 뭘 할 수 있는데 법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네네. 그렇죠. 한동훈 장관은 이 10억짜리 소송에 대한 결과가 어떨 건지 본인이 더 잘할 겁니다. 더 잘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는 좀 시간이 한동훈 장관의 편이 아닙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한동훈 장관한테 불리한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첼리스트의 진술. 네. 내가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한 겁니다라고 하는 이 첼리스트의 진술 자체가 의심이 되는 의심을 제기하는 그런 증거들이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한동훈 장관이 첼리스트 뒤에 숨어서 이 소송을 어떻게 무사히 진행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제 본인이 첼리스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통해서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임을 이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한동훈 손배소 첫 재판을 앞두고 중대 반전이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지목한 바로 청담동 술집 티켓죠. 네네. 그 직원의 증언을 담아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가장 믿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의 에이스가 이제 그 첼리스트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첼리스트는 이제 사실은 그날 내가 청담동에서 술을 먹은 것은 맞지만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술자리가 아니었고 이세창 씨가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과 청담동의 티케라고 하는 곳에 술을 먹었고 거기서 이 본인이 그 동백아가씨와 윤도현의 사랑 2를 연주를 해줬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첼리스트의 이 증언 이 자체가 점점 더 거짓말로 거짓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첼리스트가 지목했었던 그 당시 함께 동석했었던 동석자 4명 중에 한 명인 사업가 정모 씨가 있었어요. 네. 그 사업가 정모 씨하고 제가 직접 통화, 한 번은 간접 통화, 한 번은 직접 통화를 통해 가지고 그날의 동선도 저희가 다 확보를 했죠. 네. 동선을 한번 시간대별로 보시면 이세창 연락이 퇴근 전이죠. 그리고 청원 아이스 골프 연습장 퇴근 후에 그리고 6시쯤에 한우 고깃집 그리고 8시쯤에 정담동 티켓 그리고 10시쯤 술자리가 종료됐다. 끝난다. 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에서 한우 고깃집까지는 도보로 걸어서 갔고요. 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는 차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를 했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타고 가보니까 그 정도 이제 걸리는 걸로. 네. 네. 그래서 또 첼로 반주에 맞춰서 티켓에서 노래도 했다. 노래를 했고. 예. 여기에서 10시라고 했잖아요. 10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 진술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좀 비어 있는 시간. 왜냐하면 첼리스트하고 이세창 씨가 저 술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제 강남구의 역삼동에 있는 모초로 둘만에 있는 모초로 이동을 한 시간은 12시 넘어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술자리가 종료된 10시부터 12시까지. 첼리스트하고 이세창 씨가 그 둘만의 공간으로 사라졌던 그 12시까지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가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저 사업가 정모 씨의 주장으로라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가 정 씨 또 첼리스트가 얘기했었던 청담동 띠케에서 이 동백아가 씨와 사랑투를 첼로스트의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다라고 하는 이 증언 자체가 근본적인 의심을 받게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첼로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차로를 여기서 어떻게 쳐요? 뭐 둘이 모텔 간 걸로 다 끝났잖아요. 그 바람 난 걸로. 바람 나는 아니 근데 바람 나서 이제 그 모텔로 가기 전에 여기서 앉아가지고 10시까지 술 먹었다고 그러죠?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위치상으로 보면 확실히 저기 첼로를 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네요. 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지?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그 손님들한테 뭐 마이크를 넘기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런 술집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분명히 또 이분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작년하고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증거라든지 목격자, 동석자들 계속 추가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지금 소송의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 재판의 양상이. 그래서 아마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믿고 기대할 만한 언덕들이 이렇게 하나씩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게 첫 번째 리스크죠. 예,